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준 온라인 저지 실버 5 난이도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풀 문제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라는 문제입니다. 상근이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기글에서 일한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반드시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아무 때나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근이는 모든 사람의 출입카드 시스템 로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그는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로그가 주어졌을 때 현재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줄에 로그에 기록된 출입수 n이 주어진다고 해요. n은 2부터 10의 6승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n개의 줄에는 출입 기록이 순서대로 주어지며 각 사람의 이름이 주어지고 엔터나 리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엔터인 경우에는 출근, 리브인 경우에는 퇴근이죠. 회사에는 동명이인이 없으며 대소문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은 알파벳 대소문자로 구성된 5글자 이하의 문자열이다. 현재 회사에 있는 사람을 사전순의 역순으로 한 명씩 출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순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사실 요 문제는 코딩 테스트라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자바로 푼다고 했을 때, 자바의 자료 구조 플러스 문법을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막 제약 조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엔터가 들어오고 또 엔터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리뷰가 들어오고 또 리뷰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바에서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중복 같은 걸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셋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근데 셋은 소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컬렉션 소트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컬렉션 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셋을 리스트로 바꿔준 다음에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자료 구조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2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데이 10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UJ7785 만들어주고요. 메인 함수 만들어주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중요한 게 여기 보면 10의 6승이면 꽤 입출력이 많아요. 그래서 스캐너보다는 빠른 입출력인 버퍼 리더를 사용해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new system reader system.in 이렇게 해서 버퍼 리더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처음에는 n을 하나 받을게요. n은 integer.parseInt br.read 이렇게 하면 exception을 추가하라고 나오겠죠? exception 추가해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얘네를 일단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int i는 0 아니면 n 하고 여기서 편하게 받는 방법은 스트링 토커나이저 이용하면 되겠죠. st는 new string tokenizer br.read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인트가 아니죠. 스트링 main st.next 스트링 액션이라고 할까요? st.next 이렇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받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해놓고 디버깅 돌린 다음에 돌려보면 잠깐 여기다 디버그를 돌려보면 자 네임이 첫 번째 바하라는 애가 들어오고 또 쭉 해보면 두 번째도 들어오고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스트링 토커나이저랑 버퍼드 리더를 이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얘네를 일단은
요거의 명령어에 따라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중복 아까 하기 싫으니까 중복에 관련된 거 고민하기 싫어서 셋을 자료구조 셋을 한번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뭘 넣을 거냐? 스트링 하고 멤버라고 할게요. 뷰 해시셋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오죠. 뭐 클래스 임포트 하라면 임포트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if action.equal 이 액션이 이 두 번째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엔터면은 현재 출근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않고 내가 만든 요 셋 자료 구조에다가 애드를 해줘. 뭘 애드 해줘요? 그 사람. 그러면 뭐 여기 제약 조건이 안 나왔지만 얘가 엔터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오고 얘 바라는 사람이 두 번 나와도 얘는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복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떠날 때는 어떻게 좀 돼요? 멤버죠? 뭐 리무브 하는 게 있겠죠? 리무브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해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쭉 잘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멤버.사이즈 출력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잘 됐나 한번 디버그로 돌려볼게요. 디버그로 돌려보면 사이즈가 2가 나왔고 여기 멤버에는 이렇게 두 명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대로 멤버를 출력하게 되면은 역순으로 얘가 정렬이 되는 정렬이 안 되겠죠. 저는 역순 정렬을 위해서 정렬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저는 얘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뭐 리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하게 어레이 리스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뭐 정답이니까 answer라고 할까요? new 어레이 리스트 하는데 여기다가 멤버를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렬을 해줄 때 이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는 컬렉션즈 안에 있기 때문에 collections.sort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고 나서 to string name 이거는 이제 포문을 쓰는 방법이죠. 객체에서 name 땡 하고 answer 하고 이제 name을 출력을 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리게 되면은 정렬을 했지만 이렇게 사전순으로 나와요. R보다 S가 뒤에 나와요. 사전에 역순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소팅을 해주실 때 다행히 컬렉션즈에서는 역순을 지원해줘요. 이렇게 리버스 오더를 하나 써주면 돼요. 자, 해볼까요? 런 똑같이 해보면 이번에는 거꾸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역순으로 출력을.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거 요즘엔 또 뭐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될 수 있죠. 그냥 answer.sort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뭐 문법 좀 최근에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사실 코딩 테스트 관련된 뭐 논리적인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기보다는 자바나 뭐 파이썬도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자바도 마찬가지고 뭐 파이썬도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언어의 문법이나 자료 구조, 뭐 C++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문법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정렬이나 이런 뭐 어레이 리스트, 셋, 해시 셋, 뭐 해시 맵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출이 채점 중에서 쭉쭉 올라가면서 60, 70 해서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제 돌게임이라는 문제인데 한번 문제 읽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돌게임은 두 명이서 즐기는 재미있는 게임이다. 탁자 위에 돌 N개가 있고요.
상근이와 청명이는 턴을 번갈아 가면서 돌을 가져가며 돌은 한 개 또는 세 개를 가져갈 수 있대요. 마지막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게임에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완벽하게 게임을 했을 때 이기는 사람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게임은 상근이가 먼저 시작한다고 해요. 상근이가 게임을 이기면 SK라고 찍고요. 창명이가 이기면 CY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줄에 그리고 돌이 몇 개 있는지를 주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 5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상근이가 이긴대요. 최선을 다하면.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5개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상근이가 먼저 게임을 시작해요. 그럼 상근이가 먼저 뭐 한 개를 집어. 한 개 또는 세 개밖에 못 집으니까 한 개를 집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창영이가 한 개를 집었어요. 그러면 상근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세 개를 집어가지고 마지막에 다 짓게 되니까 우승을 하겠죠? 이기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상근이가 이길 수밖에 없대요. 따르게도 해볼까요? 처음에 상근이가 하나를 집었는데 이번에는 창영이가 세 개를 집었어. 그래도 상근이가 하나 집이니까 이기게 돼. 처음에 상근이가 세 개를 집었어. 세 개를 집으면 두 개가 남았는데 두 개는 못 집죠. 한 개 또는 세 개를 집어야 되니까 창현이 여기서 하나밖에 못 집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DP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DP의 약간 기본 형태를 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DP적으로도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DP가 참 알면은 쉽고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해봐서 되면 쉽고 좀 모르면 끝까지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 DP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DP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DP는 이런 거거든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대중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 싶어요. 근데 얘가 이미 일단 해결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해결이 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정하는 게 중요해요. 가정을 했고 얘 문제가 풀렸다고 가정을 하면 그 뒤에 요만큼의 범위를 늘렸을 때 요 가정한 범위에 풀린 답을 가지고 얘를 유추해낼 수 있느냐 요 개념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는 돌이 5개가 있을 때 5개가 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상근이가 무조건 이긴다고 했어요. 상근. 5개가 있을 때 상근이가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턴이 한 개 또는 세 개를 가져갈 수 있다. 5개일 때 상근이가 이기는데 5개일 때 서로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면은 상근이가 무조건 이긴대요. 그리고 각 턴에선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를 가져갔어요. 이걸로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5개일 때 상근이가 이기는 거는 그냥 가정을 했다고 치는 거예요. 예제에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요, 방법. 근데 5개일 때 상근이가 이기니까 그 다음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6개일 때는 누가 이길까요? 5개일 때 상근이가 이긴데 한 턴에 한 개 또는 세 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5개보다 여기는 한 개가 더 많은 거죠. 그 한 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최대. 그럼 여기서는 창룡이가 이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턴에 한 개 또는 세 개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개일 때는 그러면 또 창룡이가 이기죠.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일반화를 해볼게요. 뭐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쉽게 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n개일 때 누가 이기는지 알고 싶어요. n개일 때 누가 이기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는 n개에서 한 개 더 적을 때 직전 턴일 n일 때 누가 이기는지 알고 싶으면 직전 턴일 때 누가 이기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직전 턴인 경우에는 n-1개 한 개를 집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n-3개 얘네가 이미 승패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의 승패가 결정나 있으면은 얘네의 반대인 애가 n개일 때는 이기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쵸, 여러분? 저는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요 문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직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아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풀어볼 두 번째 문제 클래스를 만들고요. BOJ 929 만들고 메인 함수 만들고. 자, 만들 거는 어차피 n 하나니까 스캐너로 얘는 받을게요. 입력 받을 거는 u 스캐너 인 하고요. int n은 s. 자,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 DP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하려면 점점 내려서 저는 내려가는 걸 선택했죠. 결국 n개를 찾기 위해서는 n-1개랑 n-3개의 이거 얘네 중에 결정난 게 있으면 그거의 반대 턴인 게 얘가 되겠죠. 얘가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상근이가 이기는 거였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는 청량이가 이기는 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거에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꼭 DP에서는 초반에 초기값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 픽스되어 있는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픽스된 애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픽스된 애가 뭐가 있냐면 그리고 저는 또 점화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통 DP 쓸 때 D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저는 여기서 1차원만 쓸게요. 이 I는 뭐냐면은 돌이 I길 이기는 사람을 여기다가 적어놓을 거예요. 이기는 사람을 적어놓을 건데 뭐 0이면 0이 1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창영이가 이기고 뭐 0이면은 상근이가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거꾸로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n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new int 배열로 만들게요. 배열로 만들 건데 new int에서 n 플러스 1까지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n까지 안 만들고 n 플러스 1까지 만드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배열의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의 크기로 만들면은 dn 표시가 안 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dn이에요. 왜냐면 dn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 제 정의로 의하면 돌이 n개 있을 때 누가 이기는지 나타내주는 값. 이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n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까지. 이해되셨나요? 계속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천천히 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초기값을 설정해야 된다고 했죠. 자, 위에 정의에 따라서 초기값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1번. D가 한 개. 근데 여기는 조금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n이 괜히 여기 잘못 이렇게 썼다가 뒤쪽에 어떻게 코딩하냐에 따라서 아웃 오브 인덱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n 최대 몇 가지 되겠죠? 1000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럼 저는 n의 최대값보다 하나 더 큰 1001까지로 선언해요. 나중에 아웃 오브 인덱스 그런 거 고민하기 싫어서. 자, 그럼 D1은 뭐예요? 둘이 한 개일 때 누가 이기는지 나타내요. 둘이 한 개일 때는 여기 보면은 상근이가 먼저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상근이가. 그럼 저는 상근이가 이기면 1 일단 써놓을게요. 상근이가 이기면 1. 그 다음에 창영이가 이기면 0. 이렇게 세팅을 하죠. 그럼 창근이가 이기니까 여기는 1로 세팅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돌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근이가 먼저 시작하는데 상근이 한 턴에 돌을 한 개 또는 세 개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돌이 두 개 있으면 세 개는 못 가져가니까 하나만 가져가게 되고 결국 마지막 거를 창영이가 가져가게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0. 그다음에 돌이 세 개 있을 때는 상근이가 먼저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 게임을 완벽하게 한다고 했어. 그 상근이가 처음에 딱 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3개 가져갈 수 있을 때는 3개 무조건 가져갈 수 있어. 3개를 바로 가져가서 자기가 이기겠죠, 무조건. 왜냐면은 돌을 1개 또는 3개를 가져갔어. 그럼 3개 한 번에 가져가서 상근이가 이기게 되죠. 먼저 시작한 상근이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n개의 이때 승자를 알고 싶으면 그랬을 때 D 자기보다 1개 더 적은 돌이 있을 때의 승자 또는 3개 더 적은 돌이 있을 때의 승자를 알고 있다면 이 승자와 반대 사람이 이긴다. 왜냐면 한 턴이잖아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한 턴이니까. 그렇죠? 요 개념으로 저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 또 i는 0부터 i는 n i 여기서 저 0부터는 안 할게요. 왜냐면 D3까지는 우리가 구해줬으니까 i를 4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위에 내용, 점화식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쓸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if D에 i 마이너스 1 이게 위에서 말한 n-1 있죠? 1, 2, 1이거나 또는 3이 1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여기 하나보다 적은 거나 돌이 하나 적을 때나 돌이 3개 적을 때 승자가 만약에 상근이면 여기서 상근이라 이기면 1이니까 얘네가 이게 승자가 상근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번 턴의 승자는 누가가 돼요? 누가 돼요? 이번 턴의 승자는 창영이로 해줘. 그게 아니면 이번 턴의 승자는 누구로 해줘요, 여러분? 상근이가 돼요. 그게 아니. 여기까지 해주고 우리가 해줄 건 뭐예요? if d n이 1이면 현재 dn이 누가 이긴 거예요? dn 1이면 상근이가 이긴 거예요. 그 상근이가 이길 때는 sk로 출력해서 들어가겠죠? sk 출력. 그리고 그게 아니면 누가 이긴 거예요? 창영이가 이긴 거죠? 창영이가 이긴 거면 cy죠. 이렇게 만들어.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요 말을, 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요걸 가지고 요렇게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되는지 봐볼까요? 오, SK가 딱.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거를 계속 쭉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걸 알게 돼요, 결국 나중에는. 뭐 제가 이거 점화식으로 굳이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어서 풀었지만, 디버그를 해보면, 뭐 100을 눌러보면, 여기 뒤에 있는 값을 보면은 01, 01, 01, 01, 01, 01, 01, 01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홀수일 때는 무조건 상근이가 있고 짝수일 때는 창의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을 역으로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걸로 유추를 해서 n 주어진 게 n%2 해가지고 1이 나오면은 상근이 0이 나오면은 창영이 이렇게 출력해도 아마 정답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한 거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이렇게 한번 점화식으로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답이 되는지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누르고요. 여기에서 자바로 언어를 바꿔주고 클래스명만 메인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초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백데이터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초점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계속 기다려보고 있는데, 저 잠깐 멈춰놨어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놨고, 지금 거의 초점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성공이 되겠죠? 이변이 없으면. 네, 이렇게 성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 두 문제 풀어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요거 두 번째 문제는 좀 이렇게 DP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기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훈련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